예, 지금 시간이 2020년 6월 7일. 이제 6월 달도 첫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오후 9시. 어, 6월 달이 됐는데, 6월 달이 되니까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 아, 이건 뭐, 일주일 동안 한 달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 복불복이네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게, 어, 4월달 한 달 움직인 몸통 크기랑 거의 유사해요. 시가가 234, 종가가 258이니까, 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상승이 나왔어요. 어, 지금 핵심이 주봉이죠. 예, 주봉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만기가 물려 있는 거라,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우선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아마도 한 4포? 네, 4포인트 정도 상승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다우지수 상승분을 포함을 하면, 예, 그 미니 선물이 올라간 게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반영을 해볼게요. 4포인트. 294.62. 이 보고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수치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없어요. 저 상단선이 만들어진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면 주봉은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대로.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가가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도 고나가뱀님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셔도 되는데, 이거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저번에 6월 시작했을 때 계산했을 때 수치가 다우가 26,600? 26,600 정도가 우리 지수로 따지면 한 282점 땡땡 돼요. 어, 지금 미국이 조금 더 갔죠? 27,000까지 갔으니까 한 400포인트면 2% 정도 더 간 거거든요. 그러면 281을 기준으로 2% 정도를 더 가면은 한 6%. 그럼 288 정도인데 지금은 굉장히 오버슈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다우가 끝난 게 현재 지수가 아니라 여기서 다우가 끝난 걸 4% 정도 반영하면 295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음, 저는 차라리
매수를 미친 듯이 한다면 믿겠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현물을 좀 미친 듯이 사준다면 어차피 돈놀이를 하는 거니까 현물을 또 사지도 않아요. 오로지 선물만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예, 머릿속으로 스치고 갑니다. 일단 차트에 나온 정보만을 보면 어, 저항은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저는 모르겠다예요. 예. 월봉으로 보면 지났어요. 지금 월봉의 수치로만 보면 지난 거죠. 이미 목표치를 지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든 월봉은 지금 자리도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17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260대에서 지금 290대까지 왔는데 걸린 시간이 5거래일이 안 돼요. 5거래일이 안 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꽤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어, FED면 그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자료 누가 보여줘서 봤는데 다음 주에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는데 일단 거래량을 보자고요. 여기가 거래량 1, 여기가 거래량 2예요. 그럼 지금 거래량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거래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금까지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는 그래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매우 드물었고 밑에도 지금 매도 상태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매도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대략 300선? 예, 지금 보이는 건 300선 정도는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295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폭이 5%란 말이에요. 2% 남았다는 얘기예요. 위로 2%가 남은 건데 음,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간은 만땅이에요. 주봉상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원래 다 오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깔아 앉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왔는데 반대로 장대양봉으로 돌려놨어요. 이 얘기는 저가 깨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를 깨면 끝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끌어올렸잖아요. 예, 3개월 동안 끌어올린 주체가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봉이 죽으면 아웃이에요. 특히 주봉이 올라올 때 제일 무서운 건 거래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무서운 도구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을 줄이면 방법이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는. 자, 위로 위로 계속 공간이 적었지만 그쵸, 이건 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실 저희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 10%가 오를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디 뉴스를 찾아봐도
저게 왜 10호가 올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올린 거죠. 지금은 예측하기 참 힘든 장의 형태이긴 해요. 지난주에 올라갔던 최고치도 사실은 거래량에 걸린 위치고요. 예, 만약에 그 룰대로 간다면 한 300 정도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300. 300을 찍고 나서 밑으로 턴 할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이제 그게 이슈가 되겠죠. 1번이 지지선인데, 여기는 못 온다. 예요. 여기가 오면 끝이에요. 1번.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오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위로. 위로 그냥 가야 돼요. 1번까지 오면 실패한 거라고 봐요. 예. 1번까지 오면 실패한 거래로 봅니다. 2번까지 오면 뭐올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오면 거의 뭐 볼 것도 없고요. 300 앞으로 8포. 8포 정도 남았어요. 아, 가는 건 괜찮은데 돌아와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돌아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앞으로 이제 1구간에 들어가요. 이번 다음 주까지만 0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아니, 1번으로 가도 저가를 깨지 않으면 저가가 턴하는데 왜 실패했냐고요? 일봉이 무너지니까. 일봉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을 살리기 위해서 주봉이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봉이 조정을 하면 월봉이 망가지니까 주봉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은 논리로 주봉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주봉이 조정을 하면 일봉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봉의 지지로 가면 일봉은 다 망가져요. 거기까지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갭 뛰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는 봉만 계속 연달아 그리면서 가야 되니까 외바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쌍바닥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쌍바닥을 그리면 하나씩 망가지는 거예요. 자, 주봉이 지지로 간다. 그럼 일봉은 끝나요. 그럼 일봉은 열흘짜리 하락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가 100이에요. 100. 그러면 10번 연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무너지면 9번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9번을 떨어뜨리면 17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간에 쌈박질 한다고 쳐요. 한 4, 5일 싸워. 그러면 그 뒤에 하락이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의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야 돼. 그쵸?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뭐 20% 30%를 올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아직은 고예요. 이게 음봉으로 돌아야 돼. 이게 음봉으로 돌아야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됐어요.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봉이 꺾여야 돼요. 근데 지금 봉은 아직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가를 깨면 이미 주봉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주봉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10주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주가 하락하면 2.5개월이 빠지는데 그럼 2.5개월 동안 빠지면 끝난 거죠. 월봉이 성하겠어요? 2.5개월을 빼는데.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빼면 안 되니 저가를 깨지 못하도록 봉을 계속 그려야 돼요. 이걸 몇 주 동안 그릴 거냐? 이게 가장 이제 이슈인 거죠.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들 입장에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호재라도 다 끌어다 붙여놓고 그냥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모습은 그렇습니다. 조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지금 1번은 사용했고 2번은 한 280 밑에 있는데 지금 방법은 없어요. 근데 구조상 보이면 280 정도, 아니 300 정도는 막힐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295에 시작해서 300까지 가면 5% 정도 되는데 글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버틸지가 사실 궁금해요. 어, 오늘 못 따라가요. 네, 월봉, 주봉 지지는 못 따라가요.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일봉만 따라가겠죠. 그래서 월봉은, 주봉을 보면 일단 위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위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죠. 예. 이건 원래 구조면 조종하면 매수해야 돼요. 이 주봉의 구조로만 보면 이건 원래 조종을 하면 매수할 수 있는 형태의 차트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이건 그냥 찍고 달려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295라는 수치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요. 특히 금요일. 왜냐면 목요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슈가 없어요. 예, 왜냐면 현물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선물만 들고 있는데. 매도로 다음 주면 완전히 전환이 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하긴 했죠. 예. 근데 오류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지금 뭐 모더나 건도 뭐 오류가 있었지만 다 끌어올렸고 이번 건도 사실 오류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발표했을까요? 예, 그렇게 도덕성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 보입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그렇게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그다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 한 번이 언제일지가 참 골치네요. 이게 월봉으로 가서 보면 이 월봉으로 보면요.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상승의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의 상승의 주요 원인은 그냥 기대감이에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다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코로나 관련돼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나아진 건 없어요. 특히 한 이틀간은 확진자가 2만 1000명, 2만 3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어, 그 풀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로이드 둘째 주가 매도죠 이미. 둘째 주에 가면 이미 매도가 될 거예요. 셋째 주가 되면 더 심해지겠죠. 예.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셋째 주에 가면 이제 둘 다 1구간에 들어가니까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 거의 70에서 만났는데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이게 왜 계속 거래량을 늘렸을까? 상승을 그렇게 많이 시킬 거면 줄일 텐데 계속 거래량을 늘려왔단 말이죠.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80, 89, 289까지는 수치적으로는 보였던 수치란 말이에요. 예. 289라는 숫자까지는 이미 보였던 숫자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2만 7천을 넘는 것도 다 보였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접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의아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빨리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치가 한 다음 주 정도 와서 이렇게 됐으면 그 계속 올리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가볍게 봤을 텐데 이게 6월이 시작된 지 3일도 안 돼서 그 수치에 도달을 한 거니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질렀죠? 예, 돈을 질러 놓은 거 외에는 지금 셧다운을 푼 상태에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흑인 그 시위로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리로 나오는데 뭘 훔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뭐 마스크를 제대로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그 카페 회원들 분들하고 같이 자료를 보니까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계속 늘어요. 예, 계속 늘고 있어요. 훨씬 많이. 그러니까 셧다운 때의 최고치보다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풀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 근데 그건 다 감춰. 예, 다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40만 명이 넘었고 확진자는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만 명 중에 11만 명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중에 최고 많이 죽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제가 보고 있는 증시 중에 가장 개판인 증시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증시가 가장 안 좋아요. 근데 스페인의 사망자나 그런 추이가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요. 특히 확진자 수의 감소는 스페인은 상당히 완화됐어요. 근데 미국은 전혀 완화된 게 없어요. 옆으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우리가 우아할 정도로 나아졌느냐라는 질문에는 예, 그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진짜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270 몇 명인가 그럴걸요? 죽은 분들이 그만큼 되고, 그다음에 확진된 총 수가 1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11,000명대, 사망자 수는 270명대. 대충 제가 아는 수치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3,000명. 그럼 우리나라 총 확진자의 2배가 되는 인원이 하루에 나와요.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7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7배. 미국은 뭐든지 우리나라의 7배라고 보면 통계상으로 그다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나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3천 명이 나와야 되죠. 하루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버티겠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3천 명이 나오면 우리나라 버티겠냐고요. 한 명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동선이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선이 있는데 1차로 가족이에요. 가족 3명. 그죠? 그러면 3천 명이면 최소 12,000명이란 말이에요. 12,000명. 예?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순간, 그 순간이에요. 감염된 순간 하루 내에 그 사람을 찾아내면 12,000명을 검사해야 돼요. 가족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일주일을 방치했어. 그럼 얘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가 식당 어디 갔다가 그거 하잖아요. 그럼 한 50명 정도 잡아요. 한 명당 50명 정도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 12,000명에다가 그죠?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동선을 다 추적한다고 치면 50명씩 따져보면 5만 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검사해야 되는, 추적해야 되는 사람은 대략 5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5천만 명의 인구에 하루에 3,000명이 뜨면 5만 명을 추적해야 된다. 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5만 명을 쫓아다니는 게 한 번에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그게 가능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5천만 명, 500만 명, 50만 명, 5만 명, 0.1% 맞죠? 500만, 50만, 5만, 0.1%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0.1%에 되는 0.1%나 되는 사람을 한 번 터질 때마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또 나와 3천 명이. 그러면 5만 명 또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열흘이 지나면 확진자가 3천 명씩 열흘이면 15,000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인구의 1%를 검사해야 돼요. 전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1%를 추적해야 된다고요. 그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미국의 사태를 보면 저들은 미쳤다예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나와.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이 셧다운 할 당시에 감염자는 얼마 안 됐어요. 셧다운 할 때에 그 감염자 수가 수천 명? 하루에. 하루에 수천 명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만 명이 넘는데 열어요. 수천 명일 땐 닫고 수만 명일 땐 연다는 얘기죠. 왜 열었을까요? 네, 되게 궁금해요. 왜 열었을까? 비행기를 띄운대요. 미국의 미국인들은 다 잠재적인 확진자예요. 그죠? 미국인은 미국인 전체 3억 3천만 명이 다 감염 위험자예요. 미국인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초기에 사고 터졌을 때 한국인 오지 말라고 했죠. 한국인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총 감염자 수가 11,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처음에 터졌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은 오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미국인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랭킹 1인데. 그죠? 200만 명이 감염되고 11만 명이 죽은 나라의 국민을 누가 받아요? 네. 코로나 수입 국가죠? 우리나라는 받을 거예요. 지금 딱 느낌은 막가자 느낌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미국은 이미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증시는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차트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27,000 간다라는 건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를 사실 코스피는 예외로 하지만 다우의 월봉은 그렇게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덮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상승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유가라고 봐요. 유가. 유가는 동의해요. 왜냐면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양대 문제가 하나가 쉐일이고 하나가 코로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데 그 중에 유가는 지금 어쨌든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감산을 시켜서 유가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게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동의. 근데 코로나는 이거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제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를 둬야 되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에만 가거나 이제 막 붙어서 막 돌아다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2주 뒤에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그것만 봤어요. 예, 그것만 봤다고. 저 사람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전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 중에 감염자가 없을까? 우리나라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을 수가 없잖아요. 예? 확진된 수만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적나요? 3억 3천에 200만 명이면 3억 3천, 3,300, 330만 원. 그러면 1%가 330만 명이에요. 1%가. 200만 명이 확진됐다라는 거는 0.7% 정도가 감염됐다는 얘기거든요. 적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게 결국에는 확산을 시킬 거잖아요. 다 셧다운 시켜서 집으로 다 보내놨는데, 예, 풀어놨더니 이제 왕창 모여가지고 서로 코로나를 나누는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급할 이유가 있나? 저는 진짜 그게
진짜 의아해요. 지금 나스닥은 전고점을 넘었을걸요? 전고점을 넘었고, 다우가 고점이 29,000대인데 지금 27,00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2,000포인트만 오르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나아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확진자만 늘었는데 그게 의아해요. 항공업이 살아날까요? 확진자가 저리 많은데? 저는 워렌 버핏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항공업은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살아나요? 항공업이? 항공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류를 하면 감염이 확산돼요. 인도, 브라질, 거기 난리도 아니잖아요. 늦게 시작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너무 심각하게 확산이 돼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그건 동의해요. 이게 재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오류가 난 정보를 정부가 발표를 해요. 그죠? 정부가 발표하는 거잖아요. 모더나라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백신이었나요? 치료제였나요?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기업이 일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정부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던져주는 거죠. 항공업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여행업이랑. 특히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우리는 외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 그쵸?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치료해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리면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근데 해외는 미국은 엄청 비싸잖아요. 치료비가.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미국이 11만 명 넘게 죽는 게 돈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치료 안 해주니까. 있는 사람들은 치료해도 없는 사람은 치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걸리면 국가에서 잡아가요. 그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되면 국가에서 잡아가요. 그리고 격리시키고 다 치료해줘요. 국가 돈으로. 이번 달 내에 어느 정도 답이 날 거라고 봐요. 더 가든지 죽든지. 예. 이번 달 내에 답이 나야 돼요. 근데 이 상승폭은 너무 심해요. 예. 왜냐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뭐 매출이 빵빵하게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이런 상태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정말 매출이 나올까요? 항공업에서 매출이 나올까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재선이 목표지 미국 경제에 타격이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타격만 걱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업률이 줄까요? 코로나 환자가 저렇게 느는데 어딜 가요? 어, 지인이 회사를 하는데 일감이 줄었대요. 발주가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재택근무 시켜요. 저도 재택근무 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도 같이 재택근무를 해요. 어, 저희 같이 작은 회사에서 감염이 되면 회사 망해요. 그죠? 저희 직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감염돼 봐요. 그럼 아무도 관리할 수 없어요. 이 서비스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일하시라 그래요. 확인만 하고. 좀 답답하긴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 감염이 무섭거든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사스나 예를 들면 신종플루 이런 질병들은 걸리면 아프겠죠. 일단 걸린 사람이 무지 아파. 그래서 쟤를 피하면 돼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무섭지만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픈 사람은 나 아파라고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아, 쟤만 피하면 돼.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누가 아픈 사람이고 누가 아프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염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감염이 엄청 잘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염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십 명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추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심각한 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추적이 안 되면. 아무 데도 못 다녀요. 네, 아무 데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덩이도 좁아요. 수도권에 인구가 경기도가 1,300만, 그다음에 서울이 1,000만, 인천이 300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2,600만 명이 살아요. 예, 경기도 땅, 그 작은 땅 안에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미국이라고는 게임이 안 돼요. 감염력이. 근데 추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음? 그 중에 한 학생이 롯데월드 갔더니 롯데월드 폐쇄됐죠.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돼요. 왜? 기업이 망하니까. 여행업은 거의 다 망했다고 하잖아요. 모두 투어랑 하나 투어 빼고는 거의 다 망한다라는 얘기가 저는 동의해요. 저는 해외여행 갈 생각이 없어요. 왜? 해외에 가면 감염될 것 같아. 감염되면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저는 그 나라 국민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는 또 가면 안 돼. 확률이 높아져, 감염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거는 예전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예전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버틸까요?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망하니까. 지금 그런 한계 기업들이 시간이 가면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의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이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증시는 정확하게 엇갈리는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활하고 동일하게 생활을 하나요? 더 나아졌나요? 뭐가 나아졌죠? 기대감만 있는 거죠.
나아질까요? 나아질 건데 추경을 그렇게 해대고 돈을 그렇게 풀어댈까요? 그들도 심각하다라는 건 아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증시가 정말 깜놀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가고 있나 싶은 거죠. 월봉은 계속 V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V자 외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매수가가 280 미친데요. 예. 지금 이제 고작 지금 만들어진 매수가는 272.95예요. 여기까지 오면 주봉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든가 죽든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쌍바닥을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나가베님의 현실이 맞는 거죠. 자동차는 답이 없죠. 그죠? 자동차가 답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부양한다는 거 동의. 돈으로 부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증시가 올라도 금융 쪽만 좋아지는 거지 좋아질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확진자 늘면 또 숨어요. 돈을 풀어 올린 게 회복이 된다? 그건 돈을 풀어서 뭘 하겠어요. 지들만 도망가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올려놓고 비싸게 자기네들 물량을 던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자기네들은 도망가야죠. 비싸게 팔고. 근데 실질적으로 좋아지면 실적이 받쳐줄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받쳐줄까요? 어떻게 받치지? 브라질에 수출할 게 있어요? 궁금해요. 우리가 브라질에 뭘 수출해요? 거기는 엉망진창인데? 인도에는요? 인도에도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엉망인데 뭐가 좋아져요? 좋아질 게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빠져도 전 세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좋아지죠.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뭐 비트는 떡락이에요? 그래도 솔직하네요. 여긴 부양을 안 했어요. 비트코인은 보지 마세요. 이쪽은 부양 안 했잖아요. 이게 증시 부양해야 되 비트코인도 부양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양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든지 급등하든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좋아지든가 아니면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이건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이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다 수출 전략형이에요. 내수로 먹고 사는 건 고정돼 있어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죠? 오뚜기랑 CJ랑 몇 개 있잖아요. 농심이랑 걔네들끼리 다 시장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수출은 굉장히 다변화돼 있잖아요. 자동차, 선박, 그죠? 반도체, 화학, 되게 여러 가지의 산업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데
그쪽 나라의 재정이 개판 5분 전이고 기업도 망하기 직전인데 뭘 수출을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엉망인 거죠. 줄여요. 사람 자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사람 잘라요. 작은 기업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큰 기업은 급여 많이 줘. 급여를 많이 줘요. 그분들이 시장에 나오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지금까지 봤던 급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치킨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받은 돈으로 돈이 꽤 될 거잖아요. 치킨집 하셔야 된다고요. 네. 다른 직장 못 들어가. 안 받아줘. 그리고 본인도 못 가. 급여가 너무 짜.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요. 이 사태가 지속이 되면. 근데 굉장히 잘 버티잖아요, 지금 두산이. 두산중공업이 거의 1번 타자인데, 어, 유명합니다. 저기 희망퇴직은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리도 받았어요, 대리. 거기 끝도 없어요. 대리도 받아요, 희망퇴직을. 어쨌든, 과연 좋아질까?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안 사.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왜 안 살까? 급등할 건데. 예? 다음 주도 급등하고 그 다음 주도 급등하고 그 다음 주도 급등할 건데 왜 외국인이 안 살까? 그죠? 그들은 선물만 사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길게는 주식 사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외국인은 주식을 안 사요.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만 안 샀을까요? 신흥국 주식은 다 뺐다고 했어요, 그때. 122조예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5월 달 통계치만 따져도 122조 이상 뺐단 말이에요, 신흥국에서. 그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건 코로나 통제를 잘하건 상관없이. 어떤 나라는 터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한국일지, 대만일지, 인도네시아일지, 인도일지, 브라질일지 모르잖아요. 선물은 가능하죠. 그냥 더 많이 매도 치면 되니까. 예. 근데 현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높은 증시를 뭘로 버티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호재가 또 뭐 남았을까요? 계속 호재를 터트려야 되는데 4%짜리 상승을 하려면 실업률 말고도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산. 감산도 맨날 하는 거니까 뭐 큰 의미 없을 거고. 일단 대단한 장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봉도 지금 상태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올라가야 된다고요. 상승시킬 거면. 주봉도. 예, 무너지면 아마 악재를 던질 겁니다. 이게 일봉인데, 음, 일봉도 똑같아요. 예,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 한번 하락하면 끝이에요. 한번 하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봉도 한 번만 하락하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일봉도 한 번 하락하면 끝, 주봉도 일봉 한 번 하락하면 끝.
신약이요? 또 나오겠죠. 모더나 말고 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렘데시비르 말고 모더나 말고 또 나오겠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개인이 코를 사는 거죠, 이제. 그죠? 이제 갭상승 시켜놨더니 개인이 막 콜에 달라붙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진짜 힘든 거예요. 콜에 달라붙으면 가야 되는데 개인이 콜에 달라붙어서 덕지 붙어 있으면 이제 위로도 못 가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개인이 콜에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콜에 달라붙으면 외국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갈지도 몰라요. 그거 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상태면 무조건 치고 달려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치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한번 쓰러지면 이제 주봉이 무너지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이 언제 무너질 거냐. 아마 주봉이 무너질 때쯤에 가면 뭔가 악재를 들고 오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비트코인은 노 코멘트예요. 왜냐? 매수가는 안 오고 매도가 갔다가 쓰러지고 매도가 갔다가 쓰러지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 여기 매도가 두 군데 사이에 갔다가 다시 시가로 내려왔어요. 지지는 여기 있어요. 꼭 이게 코스피 200 차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여기는 신규 부양된 게 없어요. 자금이 들어온 것도 없고 닫아놔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요. 주봉이. 이거 다음 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에 끼어요. 예. 일봉 보겠습니다. 예. 볼 거 없죠. 예. 일봉은 계속 일구간이고 주봉은 다음 주에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가를 지킨다고 해도 어 일봉으로만 저투 연구가는 예, 맞아요. 아 저기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일봉 지지 찍을 때까지 아니 월봉 지지 찍을 때까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기도 저가를 깨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이것도 지금 저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답이 없죠. 2,000불이요? 어휴, 비트코인 2,000불 보면 우리 지수 1,000 볼 것 같은데요? 근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거죠. 차라리 올라가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조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없어요. 신규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환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없잖아요. 이게 옵션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예.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이건 시중에 유통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예. 기술적으로도 더 나아질 여지가 없어요. 어디다 쓰나요? 예. 이걸 가치가 느끼고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를 누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는 이상
펌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때려 박아서 다우지수 올리듯이 예, 비트코인도 그런 부양 정책이 좀 나와줘야 100만 원도 아니 1억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다 빠꼬미들만 붙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답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방송은 마무리를 지을게요.